다들 데이 하오아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기다렸던 차이나 뉴스 드디어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완료되자마자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네팔 시위입니다. 오늘 주제는 네팔 시위고 과연 이게 중국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 안에서의 댓글들 이런 것도 리뷰할 거고,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대만 또 매운 댓글들 리뷰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네팔에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네팔 폭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팔 폭동? No. 네팔 그건 폭동이 아니에요. 혁명이었어. 네팔 젠지들 멋있어.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직접 나가서 싸워서 이겨내는 네팔의 청년들 멋집니다. 지금까지 72명 사망했어요. 이거 사망자 수가 계속 이게 바뀌어. 계속 늘어나고 막 이런 게 있나 봐. 계속 뭐 통계가 되고 있나 봐요. 그죠? 네팔의 기득권층 비리, 와. 여러분들, 네팔의 기득권 애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나 그거 궁금해서 찾아봤다? 진짜 잘 살더만. 거의 그냥 진짜 재벌급이야. 슈퍼카, 뭐 슈퍼하우스 이런 거 기본이고, 명품 뭐 맨날 바꿔가면서 차고. 아니, 네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데. 여러분들, 네팔 1인 GDP가 1,400달러예요. 네팔의 1인 GDP, 그러니까 평균 연봉이 1년에 200만 원이 안 돼. 연봉이 200만 원이 안 돼. 그런 나라의 정치인들이 막 호의호식을 하면서 자녀들 해외 유학해 보내놓고 막 별장에다가 슈퍼카에다가 명품으로 막 온몸에 둘러 감싸고 있고, 이건 네팔 청년들이 안 일어날 수 있나? 난 잘 일어나다고 봐요. 그런 정권은 밀어버려야 돼. 네팔 젠지들 잘했어. 자, 여러분들, 네팔이 총리, 지금은 총리가 아니죠. 전 총리죠. 그죠? 오리 총리가 중국 열병식을 9월 3일에 참여하고 네팔로 돌아가자마자 일주일 안에 정부가 뒤집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네팔 상황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이런 사건은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사건은 거의 뭐 이걸 드라마 대본으로 쓴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만약에 쓰잖아? 그러면 이 작가 돌았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스토리의 진행입니다. 만약에 진짜 드라마나 영화 작가가 이런 식으로 뭐 정치극을 쓴다. 네팔 총리가 외교 무대에서 딱 왔다가 일주일 돌아가자마자 일주일 안 돼가지고 정부가 뒤집히고 재무부 장관이 군중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강 안에 빠져가지고 기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대본을 쓰잖아. 이 작가 정치적 상식이 없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가 드라마가 아니에요. 봅시다. 자, 네팔 정부는요, 대표적인 친중 정부 중에 한 정부예요. 거기도 공산당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 모주석, 모택동파가 있더라고요. 모택동 사상파. 그래서 저는 네팔의 정부가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 하나의 공산주의가 몰락하는구나. 극악무도한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으로 지배하던 나라가 한 개 몰락하는구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자, 이 사태는 2025년 9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됐냐? 이제 들끓기 시작하죠. 네팔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이 거리까지 나오기 전까지 온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시끌벅적했어요. 자, 이번에 이런 민주항쟁, 인민들이 항쟁이라고 하죠. 그죠? 인민항쟁이 누가 시작을 시켰냐? 주로 G세대, 젠지들. 나이로 따지면 1990년대 후반부터, 대략 한 1995년생부터 시작해서 한 2010년생들까지 요때 태어난 친구들이 약간 젠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G세대. 왜 이런 인민항쟁이 벌어졌느냐? 정부의 부패, 족벌주의, 네포티즘, 특권층의 부의 과시 등이 오랫동안 쌓인 불만, 그리고 정부의 소셜미디어 정책,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단과 검열 조치가 촉발제가 된 상황이죠. 그죠?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들, 네팔은요, 이건 이따가 천천히 얘기합시다. 오늘 할 얘기 많다. 일단 간단하게 좀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요구사항이 뭐였냐? 요구사항이 소셜미디어 금지 철회, 정부의 책임성, 투명성 증대, 정치 엘리트의 특권 축소, 이런 게 요구사항이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졌죠. 그죠? 그냥 뒤집혔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요런 거. 그 다음에 요것도, 일단 네팔 인구는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이 조금 안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팔의 1인 GDP는 항상
160위권 밖이었습니다. 통계하는 나라가 180개의 나라인데 항상 160위권 밖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팔의 1인 GDP 1,400달러입니다. 한국은 38,000달러인가 그래요. 네팔은 1,400달러. 1인 GDP가. 오리 총리가, 네팔의 전 총리 오리가 중국에서 열병식을 참여하고 돌아가자마자 발표를 합니다. 애가 뭐 약을 잘못 처먹었는지 26개 정도에 달하는 SNS를 전면 봉쇄. 모든 해외의 소셜 플랫폼은 7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건 그냥 대놓고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는 와중에 중국의 틱톡, 샤오홍슈 이런 거는 안 막았어요. 중국의 SNS는 안 막았어요. 봉쇄의 강도는요, 중국보다 훨씬 셌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이런 것도 중국보다 훨씬 더 빨리 추진되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아예 그냥 갈아엎혀 놓으려고 그랬어. 그 이유는 무슨 뭐 가짜 뉴스 이런 거를 해로운 컨텐츠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중국의 인터넷이 통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방화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언론 통제, 중국은 이거를 뭐 워낙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근데 오리 총리랑 시진핑은 굉장히, 오리랑 시진핑은 얘네들 완전 짝짝꿍이 거의 브라더야, 형제. 오리가 중국 가잖아. 시진핑이 직접 만나요. 직접 만나가지고 막 아주 다정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사업 얘기도 나누고. 어느 정도까지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기사 못 봤을 거야. 중국의 기술자들이 직접 가서 네팔의 방화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네팔의 인터넷을 다시 설계해주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중국이 네팔이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이유가 뭐냐? 제2의 디지털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 아마 그게 무슨 얘기야?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좀만 기다려봐요. 일단 네팔의 청년들은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정부를 뒤집는 데는 3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국회, 대통령궁, 총리 관저 등 곳곳에서 불이 났고, 유명한 영상들 다들 보셨죠, 그죠? 그 막 영상들 다 봤을 거 아니야. 여기저기 불 나고 뭐 대통령궁에 불 나고. 재무부 장관은 군중에 의해 강으로 끌려가서 물에서 얻어 쳐맞으면서 기어갔죠, 그죠? 전 총리의 자택이 불에 탔고 전 총리의 와이프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불에 타 죽었죠. 정부 인사들은 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도 찍혔죠. 네팔 전국적으로 교도소에서는 13,000여 명의 수감자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 정부인데, 아무리 걔네들이 탐관오리라고 해도 한 정부고, 그럼 그 정부에서 관리하는 군부대랑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군인들은 뭐 했냐? 그 정부가 무너지면 군인들도 해산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텐데 군인들, 군무원들, 공무원들 다 뭐 했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누가 뭔가 뭐 중국 정부를 뒤집는다고 이런 막 시위를 했어. 중국 군부대 바로 출동합니다. 저번에 봤죠? 장유시에서 그 일어난 그 시위 봤죠? 군부대 경찰 다 투입해가지고 막 다 패버려, 시민들. 근데 네팔의 군인들은 뭐 했을까요? 군인들도 이건 아니나 싶었나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비슷해요. 뭐냐? 중국은요, 그래도 이 군인들, 군부대 얘네들을 좀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같이 해먹어. 근데 네팔의 군인들은 해먹을 때 안 껴준 거야. 단순해요. 군인들도 정부 입장이 아닌 거야. 정부랑 같이 해먹고 군부대 위에 장성들도 막 같이 해먹고 막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 같이 보호해 줬을 텐데. 군부대는 이거였어요. 군부대는 시민들과 똑같은 입장이었어. 그냥 군부대 입장에서도 야, 이거 아니다. 쟤네들만 해먹고 있지. 군부대도 시민들과 똑같이 가난했기 때문에 군부대가 시민들 입장에 선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래가지고 군부대도 이제 그냥 도와가지고, 군부대가 출동 안 했잖아요. 거기 그냥 경찰들, 심지어 시민 도와가지고 경찰들이랑 맞서고 이랬잖아. 그리고 요즘 이제 한국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 국내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나라가 소셜미디어를 막으면서 G세대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인터넷 못하게 해가지고 SNS 못하게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다, 간단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팔의 G세대들은 대가리가 없어요? 야, 요즘 진짜 기사들 너무 대충 쓰더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게 없어. 대충 기사 나와. 요즘은 정말 그냥 진짜
인터넷에 보면 그런 전문가 유튜버분들, 굉장히 객관적으로 세계사들을 세계 뉴스들을 다루는 그런 기자분들이라든지 유튜버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정확해. 자, 스토리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보면 여러분들 8월 말에 네팔 총리 오리가 베이징을 가요. 그거는 거의 시진핑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시진핑을 그냥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떠받들러 가요. 그리고 시진핑은 직접 오리와 회담을 가졌고 중국 공산당 사이버 공간 관리국도 카트만두에 팀을 파견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적은 중국식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중국의 중싱그룹이랑 화웨이그룹 알죠? 중국에서 다 이동통신 장비로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중싱그룹이랑 화웨이그룹은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싱크탱크에서는 뭐까지 제공했느냐? 중국식 소셜미디어, 인터넷 통제 방안까지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오리 총리는 그거를 네팔로 가져가서 네팔에 그 시스템을 세울 계획이었어요. 방화벽을 세우고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불필요한 SNS들 다 차단해버리고 세뇌를 시키면서 중국식 통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 보고서에서 중국이 네팔 미디어 산업 그리고 통신 기술과 관련하여 협력 또는 영향력 확대를 했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기사도 나왔어. 중국과 네팔 간의 통신 미디어 기술 협력 MOU 체결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텔레콤과 화웨이 등의 프로젝트 관련 실제 계약들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언론과 싱크탱크 보고서들이 중국이 네팔 미디어 및 언론 그리고 여론 형성, 언론 투자 등 쪽으로 활동하고 있던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국이 한 나라를 지워버리는, 먹어버리는 기술, 일단 뭐부터? 언론부터 통제해요. 언론부터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교육, 정치, 뉴스 이런 거부터 통제를 합니다. 중국은 네팔에 이미 언제부터? 2014년부터예요. 여러분들, 한국도 중국의 언론 쪽으로 중국 자금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죠? 모르시는 분들은 꼭 검색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중국은요, 한 나라를 지우는 기술, 한 민족을 없애버리는 기술, 여기에 100년 대계를 세웁니다. 100년. 자, 여러분들, 중국의 화웨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웨이는 중국에서 그냥 핸드폰만 만드는 줄 알지? 아니야. 중국의 모든 통신 장비, 여러 가지 다양한 크고 작은 장비를 화웨이에서 다 만들어요. 한국도 화웨이 장비 들어와 있습니다. 자, 2014년 무렵부터 네팔 국영통신사, 네팔 텔레콤과 엔셀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 화웨이 장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 특히 4G, LTE 구축, 광케이블 네트워크 확장,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화웨이 장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네팔 텔레콤 공식 발표 2014년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가 4G 인프라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네팔 전역의 기지국 네트워크 장비 설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 화웨이는 계속 5G 시범 사업 파트너로도 네팔 내에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싱그룹, 영어로 GTE예요. 중싱그룹. GTE도 네팔에서 2004년 전후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네팔 텔레콤이 추진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그리고 시외 전화 교환 시스템,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등 여러 분야에 GTE가 장비를 납품했었습니다. 특히 네팔의 산악 지형 특성 때문에 광케이블 위성 기지국 혼합형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에 중싱그룹 장비가 대부분이 투입이 됐어요. 왜 이런 중국의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위험하냐? 얘네들은 이거를 감시를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중국의 CCTV, 중국산 CCTV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 군부대의 CCTV가 몇천 대가 깔렸다 그랬죠? 그걸 가는 작업을 했는데, 근데 그동안 중국은 그 CCTV를 통해서 한국 부대를 다 감시할 수 있었어요. 기사 본 적 있죠? 검색해봐. 기사 많아요. 이건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제가 한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궁금하잖아요. 그냥 구글 검색해봐요. 뉴스 다 나와 있어. 이게 네팔에서도 외교적 그리고 안보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팔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라서 통신 인프라에 중국 장비를 많이 의존하는 걸 두고 디지털 주권 침해, 중국식 감시 체계 유입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네팔 청년들도 그걸 다 알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SNS 통제한다고 네팔 청년들이 막 일어났겠어? 그리고 뭐 네팔이 그런 네포키즈라고 하죠. 기득권들이 자녀들 해외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맨날 SNS에 부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명품 차고 있는 거 슈퍼카드를 올리고 이거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불만도 네팔 청년들은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뭐 그러려니 하다가 이번에 이게 도화선이 된 거야. 네팔 청년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만약에 네팔 정부에서 SNS를 다 끊어내고 인터넷까지 걔네들이 장악을 해버린다. 그럼 중국식의 이런 관리 체계가 들어오는 걸 네팔 청년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네팔 청년들은 거기에 대한 자유. 왜냐하면 중국은요, 처음부터 감시를 받아왔던 나라야. 국민들은 그 감시에 익숙해져 있어. 하지만 네팔은 이때까지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SNS 자유롭게 하고 SNS로 돈도 벌고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도 하고 전 세계와 소통을 하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네팔 청년들은 이걸로 봐왔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걸 다 통제해버린다? 인터넷을 봉쇄해버리고 세뇌를 시작한다? 네팔 청년들은 여기서 만약에 다시 양보하게 된다면 걔네들이 중국의 국민들과 똑같이 말과 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그것 때문에 뒤집어 엎은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침투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미국은 아예 거기다가 전쟁을 선포를 했고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도 그리고 뭐 싱가포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여기도 다 중국의 침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네팔도 그랬었어. 네팔도 이 요번에 SNS 차단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자 중국의 공산당 사이버 공간 관리국에서 카트만두에 팀을 파견했다부터 시작해서 중심 그룹의 장비가 네팔의 인터넷으로 침투를 했다. 화웨이에서도 장비를 제공했다. 이런 기사들이 온라인에서 계속 돌고 있었고 네팔 사람들도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번에 시위 영상 중에 그 영상 봤어요? 막 어디 관료 집을 막 깨 부수고 불태우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 막 가서 막 집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 어떤 네팔 청년이 안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왔냐? 딱 가지고 나왔는데 시진핑 사진을 가지고 나온 거야. 바로 방송에다가 대고 카메라에 대고 네팔 관료 집에 들어갔는데 왜 시진핑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느냐? 이거는 뭐 중국 공산당을 숭배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바로 그냥 불질러 버려요. 네팔도 그런 공산당의 관리에 독재 관리 그런 거에 굉장히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베이징 싱크탱크가 소셜미디어의 통제 방안. 그러니까 중국은 소셜미디어 통제하는 거에 도 같은 놈들이에요. 중국은 인터넷이 있었을 때부터 벽을 세웠고 언론을 통제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야. 걔네들은 그거 제일 잘해, 세계에서. 근데 그 시스템을 네팔한테 전수를 해주려 했다 그랬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팔 총리가 돌아오자마자 이제 중국에서 우리도 이제 중국식으로 인터넷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은 국민들한테 가짜 뉴스 그리고 해로운 컨텐츠들한테서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니까 바로 네팔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정부의 부패 정부의 자녀들이 호의호식 자녀들이 사치스러운 생활 이런 것도 크게 한 건 했겠지. 근데 네팔 청년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거야. 중국이 한국 쪽의 언론 쪽으로 침투 많이 돼 있습니다. 언론 방송국, 신문사 침투 많이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하면 뭐 합니까? 정치인들도 함께 반대해야지. 하지만 중국은 정치인들한테는 반대 못하게끔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 중에 한 개가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네팔 사람들이 SNS 없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네팔이 워낙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이 약 10% 정도 한 300만 명 정도가 해외에 가서 외화벌이를 해요. 해외에 가서 외화벌이를 하는데 그러면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랑 네팔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데는 SNS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차단이 된다. 자기들이 가족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인구가 3천만 명이 안 되는데 해외 가서 외화벌이를 하는 네팔 사람들이 300만 명이에요.
모든 가족마다 한 명씩은 나가 있다고 봐야지. 근데 SNS를 차단한다? 가족들이랑 어떻게 소통하라는 거야? 이것도 큰 도화선이 되고. 그리고 또 심각했던 문제. 네팔은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SNS 관련된 건데, 가족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네팔에도 이미 SNS로 돈을 버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SNS를 통해서 하고, 외국의 뭐 사업가들이랑 클라이언트들이랑 이렇게 소통도 하고, SNS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 근데 SNS를 차단해버린다? 밥그릇을 걸어 차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중국에서 카톡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는 완전 막아놨어요. 못해요, 아예. X라든지 이런 거 절대 못해요. VPN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VPN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중국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중국 커머스, 뭐 소셜 커머스 이런 거 사이트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상호주의로 해야 되는 게, 맨날 무슨 뭐 실리주의, 상호주의 이딴 얘기하면서 이론에 실천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중국이 그런 수많은 사이트를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한국도 많은 사이트 중국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중국은 그 사이트들 그렇게 쉽게 들어온다? 그 검열 누가 하는 건데? 그냥 뒷돈 받고 그냥 바로바로 오게 한 거 아니야? 한국 사이트들은 중국에 막상 진출하려면 겁나 어려워요. 이런 거 제한, 저런 거 제한.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좀. 아무튼 네팔이 SNS 봉쇄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타격을 받으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네팔의 청년 실업 문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일자리가 없어. 그냥 최소한의 생계비만 벌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SNS,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SNS는요,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이거는 소통의 수단이자, 그리고 세계를 구경하는 창구이자, 돈 버는 수단이고 도구이자, 그리고 아무 일을 안 하는 그냥 백수, 그냥 포기한 사람들, 탕핑한 세대들 있잖아. 여러분들 걔네들한테 더 필요한 게 SNS야. 중국으로 말하면 탕핑 청년, 한국으로 말하면 은둔, 5포 세대, 7포 세대, 뭐 이런 모든 걸 포기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 네팔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 뭘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 혹은 핸드폰 스크롤을 해. SNS 스크롤. 이게 하루에 한 10시간 해. 걔네들 삶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삶까지 뺏어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네팔의 청년들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이거는 정말 네팔의 일자리가 있는 청년이든, 인생을 포기한 청년이든, 뭐 돈이 많은 청년이든 없는 청년이든 다 같이 장난하냐? 이렇게 될 수 있지. 네팔은요, 중국 1대1로의 열혈 지지자였습니다. 열혈 지지자였고 참여자였죠, 그죠? 근데 1대1로 참여한 국가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의 1대1로가 지금 진행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 1대1로에 참여한 그 수많은 나라들 어떻게 됐는지 그거 조만간 저도 한번 방송으로 다룰 겁니다. 그냥 지금 간단히 얘기하자면, 국내 안에 있는 중요한 인프라들 중국한테 다 털리고요. 공항, 철도, 항구 등 다 털리고, 그리고 거기에 중국이 투자해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들, 그거 다 중국인들이 가서 일했어. 막상 그 현지인들한테는 일자리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맹이 사업들 다 뺏기고, 하지만 중국이 그런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겠죠. 그 돈들 다 누가 가져갔다? 정치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윗대가들이 그거 다 해먹었어. 윗대가리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고 막상 국민들한테는 이득이 하나도 안 갔어요. 네팔 청년들도 그걸 압니다. 중국이 1대1로 하는데 네팔이 없어서 안 되거든. 왜? 네팔은요, 네팔 가지고 티벳도 견제해야 되고 인도와의 방어성인이기도 하고, 네팔은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네팔이 중국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1대1로를 했는데 막상 고위 간부들만 호의호식을 하고 국민들은 일자리도 안 생기고, 뭐 실업 문제 전혀 해결된 거 없고, 네팔도 마찬가지야. 국내 중요한 인프라들 다 틀리고 뭐 일자리 아무도 없어요. 뭐 일자리가 생기면 몰라.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없어, 그런 거.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2015년 이후 네팔의 국가 부채가 100%가 늘어났어요. 2015년 이후 몇 년 만에 네팔의 국가 부채가 100%가 늘어났습니다.
중국에게 이런저런 산업 일감들 몰아주면서 그게 1대1로라 하면서 그중에 뒷돈 받아서 처먹고 막상 네팔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정치 관료들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은 네포키즈라고 하죠. 그죠? 해외에서 그 부패해온 돈으로 초호화 삶을 즐기고 있고 맨날 SNS에 부를 과시하고 있고 재벌놀이, 부자놀이 하면서 돈 펑펑 쓰며 살고 있죠. 그죠? 그런 기득권 가정에서 자라난 애들을 네포키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기억해 놓으세요. 그걸 보면서 네팔의 일반 청년들은 현타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서민들은 기득권 자녀들을 보며 증오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네팔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어 올랐는데 그러니까 네팔은 거의 중국을 찬양해요. 중국을 따라가려 그래. 네팔 안에는 네팔도 공산주의인 거 아시죠? 약간 롤모델이 중국이야. 하지만 네팔이 중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중국은 옛날부터 관리를 했잖아. 중국은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예방해요. 얘네들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해. 이건 내가 진짜 인정해 줄게. 야오야오 링시엔. 이건 내가 인정해 줄게. 이건 중국이 제일 앞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은 일단 재벌 2세들, 권력층 2세들이 뭔가 부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뭔가 SNS에는 원래 다 그런 문화잖아. 그게 딱 올라오자마자 중국 정부는 그걸 바로 차단했어. 재벌 2세들, 그리고 관료 2세들, 부 자랑하지 마라. 니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근데 처음에는 경고를 했는데 안 들었어. 안 들었더니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부를 자랑한 그 자식의 부모님 바로 세무조사 바로 때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재벌 2세들이나 권력 2세들이 이제 부를 자랑을 안 해. 이런 거 제재하는 거는 기가 막혀요. 왜냐? 중국도 알거든. 재벌 2세와 관료 2세들, 네포키드 이런 애들이 중국에서 막 부를 자랑하면 중국 서민들 얼마나 현타 오겠어. 중국 인민들이 뭉치잖아. 10억이야. 10억이 정부 하나 몸 무너뜨릴까? 난리 나는 거야. 하지만 그 선을 넘기 전에 중국 정부는 그걸 차단해버리잖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한번 보세요. 중국은요, 인터넷이 생기자마자 방화벽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네팔은 아니야. 네팔은 중국의 청년들이 인터넷 세계 볼 거 다 보고 있었어.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할 수 있는 모든 SNS, 인터넷을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봉쇄하겠다? 그게 되나? 안 되지. 중국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SNS, 어떤 인터넷 바깥 세상이 있는 줄도 몰라요. 중국 애들은.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처음부터 그냥 인터넷 세상은 이런 거보다. 그건 몰라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구글 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맨날 써야 되는 그런 어플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그런 어플들이 생기자마자 중국은 그걸 일단 막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는 게 생겼어. 중국은 일단 구글을 막아. 그리고 자국민 구글 대체품을 만들어요. 그게 바이두야. 해외 아마존 이런 게 있어. 일단 막아. 그리고 중국 안에서 그런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대체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SNS도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SNS들이 있잖아요. 중국 안에는 다 자기들만의 대체품이 다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안에서 그런 게 없어도 모든 대체품을 써가지고 다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팔은 아니거든. 근데 그런 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네팔 정부가 갑자기 인터넷을 봉쇄한다. SNS 다 차단해버린다. 야, 이건 뒤집어지지. 당연히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에서 보면 네팔도 만약에 처음부터 그 관료들, 기득권 2세들한테 야, 니들 자녀들 관리 잘해라. 얘네들 이렇게 부를 자랑하면서 살게 하냐. 이러다가 정부 뒤집힌다. 관리 안 돼? 그럼 세무조사한다. 이래 봐봐. 관리가 됐으면 아마 네팔 사람들도 그냥 관료의 자녀들도 그냥 그만큼 사는구나. 그렇게까지는 잘 살지는 않겠구나. 몰랐을 거 아니야. 중국이 그걸 진짜 빨리 했어. 그래가지고 중국은 재벌 2세, 관료 2세 얘네들이 함부로 이제 부 자랑을 못해. 실제로 중국은 진짜 나중에 누가 부를 자랑했잖아? 바로 그 부모님 세무조사 들어갔어요. 싹 털어버렸어. 또 부 자랑해봐. 이러면서 그냥 정부에서 가서 털어버렸다니까? 누가 감히.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호주에서 터진 그 호주녀 있잖아. 재벌녀.
걔도 쉬쉬하면서 그냥 조용히 누구의 사람인지 밝혀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사는 거야. 온라인에서 SNS 계정 한 개 없대잖아. 요즘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세상 사람 중에 SNS 계정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SNS라고 하면 카카오톡까지 포함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 없잖아. 진짜 문자랑 전화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실제로 중국의 그런 재벌 2세나 3세들은 그러고 산다니까. 안 들키기 위하여 그냥 조용히 자기 부를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야. 조용히. 집도 조용히 사. 자기는 그냥 그 집에서 즐기면 되니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안 해. 자기가 쇼핑하고 싶다?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할 때도 그냥 안 가. 가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 누군데 저렇게 돈을 펑펑 쓰지?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백화점에 연락해가지고 시간대를 정해. 백화점 문 닫고 혹은 백화점 오픈하기 전의 시간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시간이면 3시간, 5시간이면 5시간. 그리고 그 백화점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혼자 쇼핑을 해. 쇼핑 매니저들, 백화점 직원들 한 5명 붙어 혼자 쇼핑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드라마 같죠? 현실이에요.